경찰 여리 세워가 보시고 우리 지금 방에 어떻게 그런다 줄이 세워야지 목력이라고. 네, 자, 이제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은 양승태 박부영 등 대법관 10명을 구속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순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간청 피해자, 상설자이자 한명의 대표이신 구승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승일 교수님. 반갑습니다. 인사말 간단히 올립니다. 약간 간청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썩은 판사라고 하면 그놈은 썩은 판사, 썩은 새끼가 맞습니다. 군인과 공무원은 진급을 포기한 놈이 가장 무섭고 보통 사람은 징역을 가호한 놈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간청 피해자 모임 3만 명 회원들은 수십 년을 진급보다 무섭고 징역보다 무서운 죽음을 가호하고 길바닥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썩은 판사를 발견했을 때는 급히 당 카페 간청 피해자 모임으로 달려오십시오. 9,500명과 3만 명은 함께 의논합시다. 반드시 정답이 나옵니다. 간청 피해자 모임 품속에서 한없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간청 피해자 모임 3만 명 회원의 가슴을 아프게 한 썩은 판사, 썩은 검사, 썩은 경찰, 썩은 공무원은 옷을 벗을 때까지 공소죄 고소도 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진정하고 법관 기피 신청하고 행정심판, 민사소송 등으로 강하게 꾸준하게 추격해야 합니다. 반드시 옷을 벗게 합니다. 옷을 벗어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9,500명과 우리 3만 명 회원들은 연대를 하여 그 변호사를 추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법개혁이 되고 다른 회원들 사건이 술술 풀립니다. 그래야 사법개혁이 되고 다른 회원들의 사건이 술술 풀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간청 피해자 공동 대표이시면서 목사님이신 이승원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의 이 비가 축복의 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25년 동안 장애인들을 대변하고 인권 운동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법관들의 오만과 부당입니다.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고 판결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들은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이미 재판하기 전에 그 재판을 머릿속에 두고 판단하고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관창 피해자 모임은 그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권운동을 하며 그리고 정의를 사수하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피해 구제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구수혜 교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재판이 정말 꼭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기대를 걸었는데 결국 썩은 판사. 저희들의 모토가 뭡니까? 썩은 판사는 망치로 대가리를 찍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찍자 해서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썩은 판사는 망치로 대가리를 찍자! 찍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썩은 판사는 망치로 대가리를 찍자! 찍자! 예, 꼭 찍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현재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신의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법개혁이 됐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 저는
억울한 장애인이 강간죄로 기소가 돼서 정말 열심히 그를 도왔는데 결국에 저의 참여를 방해하고 무참히 저의 의견을 묵살하더니 결국에 4년이라고 하는 실형을 줘서 지금 항소 중인데 그런 썩은 판사들을 어떻게 도려낼 것인지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머리를 찍을 그날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투쟁합시다. 다음은 관청 피해자 모임의 법률 제기고 맡아서 하시고 수석 회장님이신 최대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전국 약 1천만 명 사법 피해자 중 양승태 사법농단과 법정 투쟁 중인 간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페이스북 등 약 3만 명 특수 결사대중 법무팀 수석이장 최대현입니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환 공소장의 범죄의견 4개나 명기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사법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통보 명단에 포함된 행동대장 불법 군수일 전 대법관의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가 군수일 주신 전 대법관 배당 조작의 피해자 수석이장 최대현 등 10명 긴급조치 구의반 조봉원 공동대표 사건 등 1140명 쌍용차 부당야구 피해자 모임 30명 자살 사건 등 이정동 공동대표 사건 등 약 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군수일 전 대법관 등 판사 10명을 구속하라. 따라서 투쟁 2018년 5월 말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 8명을 1차 고발을 하였는데 2회에 걸쳐 요시적인 수석의장 최대현을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된 군순일 전 대법관 불기소 각하사회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원의 박병대, 고유한 등은 처벌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 하지만 군순일 전 대법관을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원 공소장의 범죄 행위를 4개나 명기해놓고도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봐주기 수사로 기소를 안 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군순일 전 대법관 약 1360명의 피해자들이 현재 민사 재심을 하지 못하고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군순일 전 대법관 등 판사 10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투쟁! 2차 고소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이고 고발한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에서 심리중이다. 군순일 전 대법관 등 판사 10명을 구속수사하라! 구속수사하라! 투쟁! 간청 피해자 모임 약 3만 명 특수 결사대 14명이 17개 지명으로 3차 공수처로 작년 11월에 고소장 접수 서초경찰서 진흥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에게 3월 30일에 고소인 수사를 전부 마쳤으며 4월 27일에 고소인들은 수사 1팀장을 면담 후 철저히 수사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진흥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과 9월 27일 전화 통화 결과 피해자 9명이 10명 중에 피해자 9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1명 출신이어서 수사를 못한다고 각각 처리했다고 전화통화 자동 녹취록을 현재 보관 중이다. 실로 경악을 금치무하며 피해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9명 판사 1명 출신이어서 수사를 못한다고 고소인 수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 각각 처리한 것은 국기문란죄이다.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다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하면서 헌법 제11조 1항의 헌법적 원칙 위반의 국기문란죄이며 지나가는 개가 눈다 소가 눈다. 이 불법 각하 북송치 결정문을 이의신청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제 7부 이주현 주임검사님이 현재 심리 중에 있으며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중 대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공동으로 법정 투쟁 중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이원석 검찰총장님은 철저히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제 7부 이주연 주임 검사님에게 각각 영을 하달하라! 하달하라! 영을 하달하라! 명을 하달하라! 군선일 대법관장 판사 10명을 구속수사하라! 구속수사라! 구속수사하라! 구속수사라! 또 4차 고소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철저히 수사하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판사 10명을 구속하든지 간청패자 모임 수석이장 최대현을 사형시키든지 양자택일하고 하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수처로 진정서를 접수 처리해주어 대검찰청을 거쳐 서초경찰서로 이첩이 되어 이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 신청하여 4차 고소장 번호가 나와 고소인 권차웅 정재호 공동대표 임명을 추가하여 10월 27일 수석이장 최대현 고소인 진술 교수를 전부 마쳤으며 현재 심리 중에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판사 10명을 구속수사하라! 구속수사라! 구속수사하라! 구속수사라! 투쟁! 권순일 전 대법관이 수석이장 최대현 배당 조작 사건은 특별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에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얘기를 보면 입증이 된다.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판사 10명을 구속수사하라! 구속수사라! 투쟁! 투쟁! 땅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 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 및 특별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계획의 기업 판결에 나온다.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판사 10명을 구속수사하라! 구속수사라! 투쟁! 투쟁! 개인교조치 구호위반 약 1140명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29쪽 권순일이 허위 판결하여 5,500억 원 국가예산 절감했다고 나온다.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판사 10명을 구속수사하라! 구속수사라! 투쟁! 투쟁! 양승태 공소장 263쪽 공부가실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대법관 놈들이 나누어 처먹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나온다. 국고 손실죄, 배임 수수, 수중지 등 이 여러 개 지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판사 10명을 구속수사하라! 구속수사라! 투쟁! 투쟁! 대법원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에 권순일 대법관의 수석이장 최대현 배당 조작 사건 및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실명이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양송심 사고문단 2개 사건만 대법관 소부의 4명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 판결하였으며 이는 법원 조지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또한 수석이장 최대현 사건은 독립교통사고인데도 일행망인 김지문은 민사일부에서 사고인단부들을 녹색에 건너다 판결받았고 권순일 대법관 배당조작 범죄행위로 수석이장 최대현은 사고인단부들을 빨간색에 걸었다고 판결을 받아 대법원 판결문이 정반대고 각각 틀리다.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으로 파기양동심 사건 이 2개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7조 18권의 행사에 이어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양승태 공소장 157쪽에 이와 관련하여 명기가 되어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장 판사 10명을 구속수사하라! 구속수사하라! 투쟁!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서한국의 왕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행동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법원을 도입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의 민팔련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양순 양순 때 사분운단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보고서 별지 3회 부분은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법원의 선구적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하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3. 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연대 중 판결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노동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교육계약에 초석해 줄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하고는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힘을 보태왔다. 이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역등 박근혜 대통령 헌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이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역을 그대로 적용하여 단청 패자 모임 3만 명 특수결사대 동지 중에 약 1360명 피해자가 발생했다. 또한 이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 하며 무리하게 법관으로 판사를 분류하여 불법 사찰했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무리하게 법관에 더해야 할 무리하게 법관 리스트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직접 서명하고 사인했다고 지적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따라서 이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및 기판력 적용한 1360명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해지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들 판사 연름을 구속사라 구속사라 투쟁 다 끝나갑니다. 김남국 긴급조치 구의원 약 1140명 동지 중에 일부 동지 약 70명은 대법원 2018다 2126110 손해배상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2022년 8월 30일에 의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한 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권순일 주심 전 대법관의 범죄가 100% 입증이 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들 판사 연름을 구속사라 구속사라 투쟁 김남국 국회의원님은 양순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 및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투쟁 양순태 사법농단 재발방지법인 김영민 국회의원님이 기발한 의안번호 3745 법외국제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소부위원이 심사를 하루속히 하여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투쟁 다 끝났습니다. 딱 구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 법무부 장관님, 이원석 검찰총장님은 권순일 전 대법관 판사 연름을 구속수사든지 단청 폐쇄무인 약 3만 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이장을 사형에 처하든지 양자택일하라 윤석열이 집행하라.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 7부 이주원 주임검사님에게 철저히 수사하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판사 연름을 구속수사하라고 각각 영을 하더라라 투쟁 감사합니다. 너무 긴 시간에 잘했습니다. 다음에는 정의연대 사무총장님이시자 열린 시민뉴스 TV 김상민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입니다. 예, 저희 정의연대는 산업피해자들과 함께 수년 동안 같이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OECD 국가 35개 중에서 사법 신뢰도가 꼴찌입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16%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사법 신뢰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웬만한 아프리카보다 못한 사법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다 같은 한통속이 돼서 전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고, 변호사가 돈만 된다 그러면 판사한테 돈을 먹이고, 윤석열 장모가 말했듯이 돈 싫어하는 판사 있냐고 합니다. 모든 것이 돈을 위해서 이것들이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들이 협정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데 범죄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이 국민들에게 약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정의연대로서 판사,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이것이 무고가 되고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오히려 더 선량한 공익신고자들을 구속해서 공익신고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후진적인 이 사법 시스템을 우리가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영원히 우리 대대손손 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김영림 의원이나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법 왜곡죄, 다른 모든 나라에는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법과 달리 엉뚱한 판결을 하게 되면 사법 처리가 되고 구속이 되고 이렇게 모든 나라의 법들이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판사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법을 왜곡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고 검사는 말도 안 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서 기소를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모든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법 왜곡죄,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기소를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는 통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법 왜곡죄를 통과하라! 통과하라! 통과하라. 예, 이상 연대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님은 서울대를 윤석열하고 같이 동기입니다. 같이 나와가지고 서울대 출신 다 욕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김상민 대표님은 역시 정의를 찾아서 이렇게 약자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자와의 동행 TV 김성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약자와의 동행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법원도 많이 왔다 갔고 검찰청도 많이 왔다 갔고 각종 기자회견 집회를 취재한 결과 이렇게 간청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와 있고 피해자들도 계속 양상하고 있는 이런 정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그다음에 각 대표님들 모시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며 제가 감히 이렇게 또 발언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재판 거래를 하고 또 말 그대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정작 사법 당국에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무죄를 받고 또 그 아내인 김건희가 12월 4일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시간 끌기, 또 경찰에서는 불송치,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주면서 과연 우리 시민들, 서민들이 과연 어디 가서 목소리를 내며 어디 가서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청 피해자 모임에
더욱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선 국민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 권창우 공동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 나오셨어요? 권창우 공동 대표님. 그러면은 정재호 공동 대표님. 정재호도 안 나오시고. 네? 그러면 정의연대 정의 사법 실천연대 강남구 대표님을 소개했습니다. 강남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2년 동안 사법 투쟁 중인 대란으로 발견 사나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든 정의사법 실천연대 대표 사법독립군 강남구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윤석열은 뻑하면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이 법과 원칙이 얼마나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제가 사법 피해자인지 대한민국의 영웅인지 전 세계 인류의 영웅인지 여러분들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 여기 4개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자그만치 4개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의 수사결과서 2개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 4개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검찰청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했고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아까 정의연대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법의 신뢰도가 전 세계 꼴찌 수준인 것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하나의 현상이며 우리나라 법원 국민 여러분 대법원의 판결이 끝입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수사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사했고 대검찰청 결정을 수사한 검사가 있습니다. 어떤 검사냐? 15검사였고 이 15검사는 우리 국민의 영웅이요 세계 인류의 영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 15검사의 희생이 있었기에 얼마나 수사를 잘했으면 이와 같이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고 검찰총장이 결정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뒤집은 이 수사 결과야말로 대한민국 검찰사법 126년 동안 있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고 국민 여러분이 윤석열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의사법 실천연대는 관청 피해자 모임과 함께 이 사실을 전 세계 사법 정부에 알리고 대한민국 검찰 사법 개혁에 앞장서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의사법 시청연대 관청 피해자 모임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독립권 건강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1890억대 양주에 있는 한전 주목원을 강탈당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890억대를 뺏기고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의 장모 관련돼 가지고 내연남 관련돼 가지고 저기 경찰청 반부패팀에서 검사가 재수사를 3번이나 했음에도 대통령 딱 보시고 검사 바꿔서 그 이제 불송치에서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진다고 시공사 대표, 재단 이사장, 엠파크 공동대표였던 분양사 대표가 이번에 모두 기소가 돼서 희망을 걸게 됐습니다. 이게 다 관청 피해자 모임인 구소희 회장님 여러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는 바람에 기소가 됐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형사 고소보다도 민사를 많이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걸 찾으면은 공수처 TV를 돌았고 떼었고 실었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열린매방이나 서울에서같이 큰 유튜브를 만들어서 방송을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운영할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민원철을 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2년 동안 비난하던 사람을 40억 원을 저축은행에 넣고 대출부에 변제하는 도중에도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저의 회장실 열쇠를 부수고 무단 침입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서류 일체를 절취해가고 또한 컴퓨터 등 모두 절취해가고 이 나라는 111을 돌려도 이제 문이 열려서 가져갔다 하고 불기소 처분한 이런 사건입니다. 또한 구형 5년을 때렸음에도 이 짜고 치는 고수적으로 검사는 그거를 항고도 포기하고 판사와 짜고 치는 고수로라고 말씀니다. 또한 송파 경찰서에서 기소비로 올린 사건도 1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다가 불기소 처분하고 양주 경찰서에서 인지사건으로 제가 고소도 안 했습니다. 인지사건으로 올린 사건도 검찰에서 질질 끌다가 대질도 피해자 저를 대질해야 되는데 저는 쏙 빼고 대질을 해가지고 불기소하는 등 수많은 사건들이 이 나라는 이걸 보고 저의 목사님이시자 수석 부장판사 출신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 나라는 이제 법이 없어졌다. 이 나라는 이제 법이 없어졌다. 이거 보시고 왜 그러냐. 대표이사가 캄보디아 가인 수소 없어서 없는데도 이사를 위해서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 다 불송치 불기소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합법정신을 한다는 이 나라가 검찰 공화국이 돼가지고 검찰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뜨겁고 힘없는 자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이 나라가 그 사람들 소외된 자를 위해서 일합시다. 이것을 해서 저는 시공사 공인된 약정서대로 사업권을 한석기 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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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해서 돌려주라! 금융비 다 받아주면 사업권을 돌려주라 돌려주라 돌려주라. 시공사와 금융사는 또 법무법인 변호사가 제 사건을 10건을 하는 사람이 그쪽 이사로 4명이 들어가서 저를 해임하고 이게 변호사가 맞습니까? 약정서를 돌려주지 않고 저를 해임하고 저를 내쫓아버리면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루새끼 이런 썩어 빠진 나라는 하루새끼 정의롭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시공사는 하루새끼 뺏겨 빼앗긴
사업권을 돌려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석중 씨가 되겠습니까? 김석중 씨. 네? 정재욱 씨. 네. 그러면 정재욱 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입니다. 저는 과거사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에 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춘천 강간살인 조작 의혹 사건 정원섭. 1972년 경찰은 정원섭을 경찰봉에 걸어 거꾸로 매달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붓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하여 자백을 받아냄으로써 정원섭을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하였다. 1973년 3월 30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1972년 9월 27일 춘천시 살해사건 발생 이후 1972년 9월 29일 경찰 연행, 1972년 11월 7일 기소, 1973년 3월 30일 무기징역형 선고, 대법원 확정, 15년 복역 후 1987년 12월 24일 모범수로 가석방, 199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청구하였으나 2001년 10월 4일 기각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 2005년 12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2005-531 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2007년 11월 20일 진실규명 결정.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 및 재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 11월 28일 재심 무죄 선고. 2008년 2월 12일 재심 청구. 2008년 11월 28일 춘천지방법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9년 2월 6일 항소 기각. 대법원 2011년 10월 27일 확정. 손해배상 청구와 소멸시효. 형사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2013년 7월 15일 1심 법원 원고 등에게 26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 2014년 1월 23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원고 패 손해배상 0원. 2014년 5월 29일 대법원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들이 재심 판결 또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판결 이후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 6개월 판례 법리를 형성.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 법리는 사법농단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18 8월 30일자 2014 헌바 148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규정된 사건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을 적용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결정. 위 헌법재판소의 2018년 8월 30일자 위헌 결정 이전의 사건. 그런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에 그 법령을 적용하여 선고한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20년 11월 26일자 2014 헌바 735 사건 과거사 사건. 헌법재판소 2020 11월 26일자 2014 헌바 1175 2015 헌마 860 2017 헌마 1067 병합 사건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소수 의견 2인이 있습니다. 국가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등을 통해 권력을 유연적으로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법원이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부인한 재판에 해당되므로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 결론, 대체 입법의 필요성.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은 부인하기 위해 시효 정지기간 6개월을 준용한 대상 판결은 그 법리가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판단 재량의 한계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 2020 11월 26일자 2014 헌마 1175 결정 등에서 소수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8 8월 30일자 2014 헌바 148 등 결정 이전의 과거사 사건 및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효 정지기간 6개월의 법리를 적용, 소위 사법농단의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결론적으로 과거사 사건 및 대통령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시효 정지기간 6개월을 준용하여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것이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주에서 오신 김석중 씨를 모시겠습니다. 김석중 씨. 이리 오세요. 골프장을 하다가 사기당하고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원주에서 지역이 이제 거기서 그 불법으로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요. 제가 살기는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엄연히 대한민국에는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저는 국토교통부의 각 부처가 달리 분명히 분리가 돼 있고 각 행정부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보게 돼 있는 거고 국토부는 국토부 절차법에 따라서 업무를 보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그 관계자들의 세입꾼들의 그 조작된 문서 내지 위조된 문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건축물 하나 짓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그 건축국 관계자들과 건축주만 왕따시키고 착공 신고 때부터 공사 불법 변경 시공, 불법 사용 승인 요 절차가 아예 온 그 100% 조작 문서 내지 사기 문서 가지고 그 공무원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재산을 강천되는 건 겪고 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에다가 이 내용을 뭐 고소도 해보고 해봤지만 사법부에 법이 없습니다. 관계법을 다 읽어보니까 이렇게까지 엄연히 그 행정 절차들을 안 해야 되고 문서가 조작되고 개설적인 어떻게 하고 허위공 문서가 작성되면 어떻게 하라는 분명히 법 절차 규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무조건 증거 불충분 내지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 법치국이 아니라 이건 마피아 집단의 이 정부 어떻게 보면은 외정 때 일본 그 나라 뺏긴 소름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자라나면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이 법을 안 지키었다고는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그 봉급을 받고 그 직무를 올바르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법 규정을 보면은 법관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읽어보면 엄연히 어떻게 하라고 절차법이 완벽하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만 명, 아마 여기 참석 안 하신 분 따지면 30만 명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죽기 살기로 한번 법과 원칙으로 한번 해봅시다. 저는 여기 저 김성민 정의연대 사무총장님이 지금 제 모든 것을 대변 역할을 해서 일을 해주시겠지만 오늘 100% 사법부, 행정부, 국토교통부가 아주 법과 원칙에 완전히 사기꾼, 사법부는 법정회를 하고 저 시청의 홍합권자는 돈이면은 완전히 그 절차에 대한 그걸 지키지 않고 그냥 완전히 사기꾼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더 확실한 거는 제가 증거하고 저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거센 어감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보았다. 살을 내는 밤 고통받는 밤 차디찬 새벽 소리 맞으며 우린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꿈지야.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동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리라. 승리하리라. 통일되는 날 해방되는 날 희망찬 내일 위해 싸우며 우린 맞섰다. 투쟁 영원한 투쟁 변치 않을 공지야.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동지. 동지들과 함께 선다면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으리. 이젠 절망 두려움 다 버리고서 나아가리라. 우리들의 단결로 이제는 해방으로 우리는 영원한 동지.
이상 슬퍼하지 않으리 더 이상 미안하다 않으리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으리 더 이상 그것은 저들이